사람이 힘들 때마다 오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25년 전부터 10대 시절에 너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도의 학업을 그만둘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있었고요. 투명 인간 고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저희 가족들조차 이해 못하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거의 뭐 인간이야의 그 개 취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어떤 분이 교우 관계가 좋지 못하였죠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교우가 없었죠. 교우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정도지 진짜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면 되죠. 유일한 친구는 뭐 어떤 경전류의 책, 고전류의 책들 그런 어떤 책이 저희 친구였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나마 어떤 정상적인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교회나 그런 곳에서 예장이라고 하죠.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신, 합신, 합동, 통합, 뭐 감리교, 또 성공회, 혹은 또 천주교, 불교 이런 어떤 한국 사회 건강한 종교성은 저도 늘 공공의 선과 덕에 필요한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성이 저희 어떤 개인 신상을 턴 분들이 잘못이고 저희 두뇌를 공개해버린 분이 1차적 가해자고 2차적 가해자는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성이 되겠죠. 그렇게 인권 유린과 학대를 집단에게 당하면서 파퓰리즘, 헤로티즘 종교의 특성이 요만한 것을 막 크게 부풀려서 물어뜯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인간이야의 개 취급하고 내 가족들을 학대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지가 거의 25년이 넘네요. 참 유년 시절엔 뭐 연탄 가스나 뭐 어떤 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도 좀 당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좀 사고도 당하고 또 차량에도 여러 번 치여서 자전거가 부서지고 살인교사 폭행도 당하고요. 여성들의 그 입의 소문이 얼마나 그 남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저와 같은 성향은 그 법조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국가를 존중하고 역대 대통령을 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정치계에서는 집권을 하면 서로가 물어뜯고 네거티브하기 바쁘겠지만 저의 성향은 행정부가 그래도 국가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국가 질서를 내가 바르게 지켜야 나중에 내가 혹시나 모르지만 리더가 되면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안 지킨다면
국민들이 누가 지키겠느냐. 저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리더가 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행정부 수장으로서 법치에 입각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법을 행정 집행 명령하더라도 힘이 실리는 거죠. 정당성이라고 하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을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 비로소 선출되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한 법을 잘 만들고 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입법 작용을 하고, 그랬을 때 또 대통령에 선출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될 자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티네이저 시절에 너무나 억울한 누명과 어떤 투명 인간과 같은 어떤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신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 스스로가 어떤 신이 계신다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심과 그런 것들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법을 공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을 변호하고 그런 분들을 신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오래전에 그 존경하였고요. 인권 변호사와 그런 분들을 존경하였었죠.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바뀌네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자리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의 그동안의 어떤 인권 활동이나 타인을 어떤 구제하고 섬기는 어떤 노력들의 철학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권 변호사나 민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정계에 입문하고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진하신 분들은 좀 그것을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을 좀 해보면 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철학이 반영되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여러 이권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힘들고요. 또한 공적인 어떤 이권에 부합하는 그런 이권도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권 단체장들과 그런 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겠죠. 한국인은 지나치게 지도자상으로 도덕군자상을 요구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은 마치 성인군자처럼 깨끗하고 뭐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을 원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리더십은 인격적이고 자연스럽고 아버지 같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고
인격적이고 그것이 리더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께서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잘난 사람들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랑에 의한 서비스,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꼭 어떤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사기꾼들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철저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과 그런 분들을 늘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어떤 인권 유린과 어떤 불합리에 대해서 한 20년간 당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법을 통한 구제 절차가 대한민국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실히 그 법정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도 여성 집단 보쌈 사기를 처벌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묵살당하자 검찰청에도 찾아갔고요. 그것을 또 묵살하자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침범당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도 두 정부가 집권층이 바뀔 때마다 헌법 소원을 하였고요. 또한 그것을 사전에 차단당해서 고제를 안 해주어서요,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실에도 인권 유린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여성 집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절당했죠. 여성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여성이 너를 호감이 있어 하는데 왜 너는 대화조차 거절하느냐. 그것이 한 20년째 한 여성이 거절당한 우리 여성들의 심리는 공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를 그 여성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집단이 거절감을 몇 천만 번, 몇십 년 동안 거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복수를 해왔거든요, 여성분들이. 제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보았는데도 도저히 인간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페미니즘이어서요, 여성의 탐욕과 거짓말과 악성 루머에 저의 전 인격을 모욕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전 아무도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여성분의 거짓 루머로 살인교사, 폭행도 당했어요. 음식물 테러도 한 10차례 이상 당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여성을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저 한 개인의 신상을 다 털어서 신상을 털리게 한 사람이 1차 가해자고 신상을 다 털어버린 분들이 2차 가해자고 3차 가해자는 온 국민의 여성분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여성 집단 보쌈 사기, 뱀 사기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자취 생활을 할 때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막 뿌려놓고 저 속옷을 훔쳐가고 옷도 이제 구멍을 내놓고 옷도 막 잡아 찢고 그렇게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외출 시에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과 사기 행각을 하는 네트워크 사기단, 네트워크 여성 보쌈 사기단에 의해서 사회생활조차 못할 정도로 피해를 겪었는데요. 어린 시절 누명을 동창사기라고 하죠. 동창사기까지 이제 사기를 뻗어 나가신 어떤 여성분들이 존재하시는데요. 제가 왜 사법고시를 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 스스로가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해서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법 질서를 착하게 순수하게 잘 지켜왔었고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야 하느냐. 너무 오랜 기간 그 남자로서 학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서 저는 남들과 다투는 걸 싫어해서요.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유엔 인권 사무소에 한국에서의 인권유린 인권 학대를 구제해달라 청구하기도 하고 국외의 기관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모함에 의한 인권 유린을 당한 지가 25년이다. 더구나 난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 북한군들이 뭐 20년, 30년 군생활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어떤 썸띵에 가까운 일조차 없었다. 내 스스로가 법조인이 될 만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신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늘 어떤 고심하고 국외의 기관에 항상 도움을 요청했었죠. 어떻게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고문과 학대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내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중심적으로
사유하는 기본 마인드인데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런 어떤 불합리함과 입 틀어막기가 진행되었었는가. 그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어서요. 저로서는 최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한국 재벌 자제분들이 보시기에 건방져 보였나요?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재벌 자제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정 재벌 자제분들이 지나치게 그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그런 마인드로 설명을 해드려도 사농공상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머큐리얼 도둑의 신 원래 원가에 상당량 부풀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손수해 먹는 음식들과 그런 것들이 더 건강하다. 그렇지만 현대인이 빨리빨리 어떤 뭔가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업의 제품을 컨비니언트하게 구매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재벌 자제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들이 집에서 먹는 건강식과 좋은 음식을 판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갑질 매뉴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디어 플레이로 한 사람을 모욕 준다는 것 자체가 기업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한낱 장사치들의 마인드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경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성분들이 남자 청년인 저를 염탐하고 모니터링하고 위안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요. 저는 연예인들과 다른 그런 성향인데도 제가 옷 벗고 있는 것을 몰래 촬영을 하고 모욕을 주고 성적으로 모욕을 가하셨거든요. 돈 버는 연예인들도 노출신을 상당히 꺼리잖아요. 그쵸? 저라는 사람은 이제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20년 전부터 일반인이나 웬만한 학자층만큼 독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을 스스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경전유나 인문고전 또한 고전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었죠. 물론 의도적으로 공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여성 집단성이 존재하여서, 물론 제가 만든 인덱싱대로 공부하신 여성분들은 물론 지금 현재는 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왜냐면 그 여성분들은 내가 만든 인덱싱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roverb 잠언이라는 책에 값지고 그런 진주와 같은 것을 함부로 일반에게 던지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값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한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사기꾼들이나 네트워크 보쌈 사기 여성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긁고 상하게 하고 점 만들기를 한다요. 점 만들기. 남자를 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그 자존심이 산다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성분들 자체가 정신병 환자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집단에 물어뜯기게 해놓고 그동안 저를 강제 노역시킨 여성분들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린 널 버리고 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싸납고 더 더티한 정신병 환자년들한테 물어뜯기게 한 거죠. 그저 그냥 일반인과 그냥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더티 매너를 보인 거죠. 저로서는 자유로운 성향이고, 제가 가진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정 질서를 잘 지키면서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법정 질서를 잘 지키면 어떨까요? 국가의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만약 리더가 된다면 리더로서 훌륭한 자질이죠. 저와 같은 사람이 그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온 국민이 제가 만든 법이나 행정 집행을 잘 따르겠죠. 그러나 저한테 3번이나 죄를 뒤집어 씌워서요, 제가 길 가다가 맞았는데 저한테 어떤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깡패 같은 분들한테 몽둥이 위협을 당했는데 저는 자구행위, 정당방위 행위를 한 건, 정당방위를 한 건데 저한테 또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그러면서 또 여성을 때린 거죠 하면서 유도신문까지 당하고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성을 때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깡패분들한테 위협을 당했죠. 음식물 테러를 당하고. 왜냐면
여성과 어떠한 썸띵에 가까운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어떤 깊이 있는 교제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제가 어떤 여성 집단에게 학대당할 만한 이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슬리핑 타임 때 무의식 가운데 메모리 컨트롤 혹은 또 메모리 조작들이 진행되어졌다면 온 국민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영화 더 기버처럼 기억 전달 장치가 존재한다면 왜곡된 이미지와 없는 메모리 기억들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저는 CCTV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CCTV 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두면 저런 사람이 증명이 되잖아요. 물론 요즘 또 음성 조작도 하고 영상 조작들도 하는 그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상 전문가들에 의해서 티가 나거든요. 길게 말하면 보통 10분, 20분 정도 말하면 되지만 길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잠을 자거나 혹은 너라는 인간은 그렇게 재미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어머 여자들을 보기에 인기도 없겠네 하면서 왜 빨리빨리 민족 국가에서 너는 나긋나긋하게 천천히 생각하느냐. 우리 빨리빨리 민족들은 우리 여성들이 딱딱딱딱딱딱 해서 어떤 여자애로 딱 정해주면 걔를 만나야 돼. 그건 잘못된 거죠. 15년 전부터 여성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프랑스 철학자냐? 어? 한국 사회 적응은 안 되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근조근 설명을 드렸어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취향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자. 취향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 아니다. 근데 개인의 선택을 왜 강요하고 내가 하지 않은 선택을 왜 뒤집어 씌웁니까? 그것은 공적인 일도 아니고요. 돈과 권력을 가진 어떤 여성분의 갑질에 해당되는데, 부드러운 갑질에 해당되는데 저를 마치 음식물 취급하고 학대를 해놓고는 아주 인간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거의 25년 동안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고, 그런데 재벌 회장 가운데 저를 제 고향과 신상 털기까지 한 어떤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동창까지 동원해가지고 저희 가족과 일가 친척을 학대하고 저희 같이 살아온 부친의 이가 아래 위로 다 뽑히게 되었고 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제가 뭐 어떤 사기꾼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법조인이 되려고 했고, 또한 공직자나 그런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제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저런 인간을 천박하게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보쌈 사기하고 더러운 짓거리 한 것들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한국 여성분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천박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상당량 노력을 하였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신자의 삶을 벌써 15년 전에 독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좀 더 넓은 영역, 공적인 영역을 더 케어하고 섬기는데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요. 저 일가 친척 가족들한테는 이미 그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어떤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벌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를 그 사람 수에 취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어떤 물어뜯 끼게 하고 나와 완전 그 영적으로 다르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 다른 분들한테 학대당하게 한 거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너도 억울하면 갑질하라는 등 제가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만 스프레이딩하고 그런 어떤 미디어 플레이를 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데 사기떼기 여성이 세상은 전부 사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또라이 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무슨 뒤통수 친 것처럼, 더 머리가 좋은 년인 것처럼 꾸미기를 하고 있었죠. 사실상 그것은 실정법으로 죽여야 될 그런 어떤 여성분이죠.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여성인데 그가 방관했었죠. 여성의 투기죄는 오래전 법에 여성의 투기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형. 여성의 투기죄는 사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조 계통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법조계 출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고요.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법조계죠.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계 출신이었고요. 법조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법도 있어요. 다들 법을 사법고시 패스를 위한 그 공부 말고 법 철학적으로 오래전 법에는 여성의 투기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왜 그런지는 요즘 여성분들 가운데 어떤 특정 남자나 완전 그 노예화시킨 남자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죠. 아주 외적으로 준수하고
다재다능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남성들을 여성이 무슨 찍는다고 그러죠, 요즘은. 근데 그건 전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나 조직단체에서 여성들한테 어떤 여성 한 사람한테 말을 어떤 하게 되면 거의 스피커에다가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한 여성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조직 전체에 스프레딩이 된단 말이에요. 스프레딩. 여성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성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이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죠 이런 말하면 또 여성분들 또 기분 상해. 어휘 선택도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이 예쁘게 말하는 남자 좋더라 하면서 말을 막 여성들이 좋아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가 전쟁이 사라졌다고 보죠. 그 배경이 그래요. 전쟁이 사라진 나라에서는 여성 우월주의가 판치게 되죠. 왜냐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언어가 더 빨리 발달해요. 또한 그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관계성이 좋아하다만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면 여기저기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여성분들한테 어떤 밉보이거나 그러면 공동체에 스프레딩이 되어가지고 거의 매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교회 공동체나 그런 곳에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겠다 싶으면 혹은 또 남자가 순진하다 그렇다 보면 좀 나이 많은 여성분들은 매장을 시켜놓고 인간이하에 매장을 시켜놓고 부드럽게 다가오면서 누나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런 어떤 여성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여성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놓고 하는 말이 나는 사랑의 법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서 드라마에 오염된 여성분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오염된 여성분들의 어떤 사유 구조는 거의 무슨 남자가 노예 같아야 되고 무슨 종놈 부리듯이 해야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하죠. 제가 여성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사생활은 관심 없지만 남녀 간의 심리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저는 남의 사생활을 모니터링 한 적이 없어요. 감시한 적도 없고. 근데 여성이라는 두뇌의 구조는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여성의 어떤 행동 패턴을 미리 알고 사람의 속마음을 20년 전부터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20년 전부터 고전주의자여가지고요. 여성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속마음이 보이죠. 보이면 좀 뭐랄까 나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스스로 저는 겸손함을 추구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뭔가 더 보이고 뭔가 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다 그림이 그려질 때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을 어린애 취급하는 여성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자기네 집단의 말이 나 한 개인이 복종을 해야 그 어른인 것처럼 완전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여성이죠. 여성으로서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되려면 남녀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남녀가 동등하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 있는 거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를 떠나는데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집착을 하고 스토킹을 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샤워하는 거, 욕실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15년 넘는다는 거죠. 남자로서 모욕감 정도가 상당하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남의 어떤 사생활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쳐다보고 모욕주기 하는 그 여성들의 어떤 놀고 먹는 심리하고 다른 사람이어서요.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매력있지. 남의 사생활 염탐하고 네거티브하고 애완견 취급하고 무슨 내가 그 독수하는 소리를 염탐해서 듣고 그런 어떤 정신병녀는 조직사회에서 죽여버려야 되죠. 그게 가장 올바릅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추태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추태를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상황을 꾸미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꾸미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여성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 그만이었는데도 스토킹을 남자가 하는 것보다도 여자가 스토킹을 한 건데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스토킹 한다는 것이 처벌이 안 되나 봐요. 여성이 저를 성추행하고 학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조차 안 되는 그런 한국이고요. 그 저는 좀 부당한 삶을 오랜 기간 당하고만 살았어요.
그런 내용을 조곤조곤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여성과 어떤 싸우겠다고 대드는 남자가 가장 미련한 남자겠죠? 저는 그것을 벌써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여성과 필요 이상 대화를 안 했겠죠. 그냥 일반론적인 대화하고 리액션만 크게 해주고 좀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나의 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겠죠. 사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면대면으로 들어준 적은 없고요. 1대1로 만나면 별로 들어주지 않고 그냥 좀 잘 안 듣는 편이죠. 일부러 안 들어줘요.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죠. 소그룹 모임에서는 이제 리액션도 해주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편이고요. 그 나름 어떤 그 공공기관 경험이 있는 분께서 저한테 너 사회생활 안 해봤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도대체 제가 뭐 어떤 큰 잘못을 했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 저도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행동으로서 큰 잘못을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왜 그분께서 어디서 저에 대한 소문과 어떤 얘기들을 뒷조사하고 그래 말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웬만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사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보아왔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상당량 해본 거죠. 그런데도 여성 입장에서나 혹은 또 악성 루머를 스프레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를 어리게 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남녀간의 어떤 연애 스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